손흥민에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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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한 경기입니다.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 23라운드 레스터 시티와의 결전이 있는 날입니다. 손흥민에게 너무 어색하지만 토트넘의 현실은 리그 15위 추락으로 강등권과 8점 차, 16위 에버턴과 1점 차로 토트넘이 겪어보지 못한 순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위권 탈출을 위한 중요한 경기입니다. 남은 16경기가 있기 때문에 2022년처럼 토트넘이 기적 같은 성적을 거두게 된다면 그래도 6위권까지는 도전해 볼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불가능에 가깝게 느껴집니다. 토트넘이 리그 외에도 모든 대회에서 경쟁하고 있고 목표가 있다 보니까 선수들의 부상과 선수들의 에너지 고갈 문제로 오히려 순위 상승보다 강등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 현실적으로 느껴집니다. 토트넘의 승리가 이렇게 간절한 상황에서 레스터 시티는 올 시즌 승격을 했는데 다시 강등될 수 있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레스터 시티는 현재 리그 19위, 승점 14점입니다. 최근 7연패를 당했는데 그래도 17위 울버햄튼과 2점 차이밖에 안 나고 있다는 게 더 신기합니다. 반 니스텔로이 감독이 부임하면서 곧바로 1승 1무를 기록했는데 이후에 모두 패배를 해버리면서 불화설, 경질설까지 불거지고 있습니다. 다른 팀들이 레스터 시티를 다 이기고 있는데도 토트넘은 왠지 불안한 이유는 선수들 부상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틀 전에 독일에서 경기를 하고 그 선수들이 대부분 다시 리그 경기를 출전해야 하기 때문에 이 여우팀에게 좋은 먹잇감이 지금 되었습니다. 토트넘이 정신력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상황. 토트넘은 개막전에서 레스터 시티와 만났었는데 그 시작부터 꼬였었죠. 개막전은 대부분 100% 전력으로 나설 수 있는 만큼 토트넘의 압승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졸전이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뒤 지금 토트넘은 16위 끝. 결코 맘 편히 볼 수는 없는 경기인 만큼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경기 1시간 전 토트넘의 라인업이 공개가 되었는데 거의 예상했던 라인업이었습니다. 근데 딱 한 가지가 찝찝했습니다. 메디슨이 선발 명단에서 제외된 것뿐만 아니라 아예 명단 제외인 것입니다. 킨스키 골키퍼, 포로, 드라구신, 벤 데이비스, 그레이, 사르, 벤탄쿠르, 베리발, 콜루셉스키, 히샬리송, 손흥민이 선발 출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르가 부상에서 완벽 회복이라면 체력은 좋을 테고 벤탄쿠르는 그동안 많이 쉬었으니까 그래도 좀 나을 거고 베리발은 어린 만큼 빠른 회복이 되니까 그래도 미드필더 기동력에서 최악이란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나머지 선수들인데 진짜 기분 좋게 전반전에 3골 이상 나와서 후반전에 손흥민, 콜루셉스키 교체하고 양민혁, 무어가 출전하는 걸 보고 싶네요. 아시죠? 손흥민 풀타임은 절대 안 됩니다. 킬러입니다. 16경기에서 9골 4도움을 기록 중이고 특히 홈에서는 기대를 저버리지 않고 레스터 시티를 박살내버렸습니다. 경기 전부터 변수가 생겼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전반 5분에 히샬리송이 라인을 깨면서 골키퍼와 1대1이 만들어질 뻔했는데 터치를 못하면서 찬스가 무산되었습니다. 7분에 손흥민이 좌측에서 프리킥 찬스 때 위협적인 킥으로 문전으로 배달해주기도 했습니다. 10분까지는 토트넘이 패스 미스가 많고 우왕좌왕하면서 밀리고 있었습니다. 17분 손흥민이 미친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손흥민 존에서 중앙으로 밀고 가더니 그대로 가마차기 슈팅까지 빨려 들어갈 뻔했는데 골키퍼의 슈퍼 세이브로 막히고 말았습니다. 25분까지 손흥민만 유일하게 7점대의 평점을 받고 있었습니다. 31분에는 손흥민이 예상치 못한 왼발 슈팅을 또 때리면서 골대를 맞춰버리기도 했습니다. 손흥민의 2번의 슈팅이 골이 되진 않았지만 정말 기분을 업되게 만들고 이 경기 기대감이 들게 되죠. 그리고 바로 이어서 히샬리송이 득점이 터지게 됩니다. 오른쪽에서 포로의 크로스에 히샬리송이 헤딩골을 넣게 되었습니다. 우선 전반전 손흥민은 확실히 폼이 좋았습니다. 32살에 이틀 쉬고 경기인데 와 이거 진짜 사기 아닙니까? 토트넘은 30여 분이 지나고 나서 점유율을 이미 역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토트넘이 잘하고 있는 건 아닌데 레스터 시티가 이틀 만에 경기하는 토트넘을 상대로도 큰 위협을 주지 못했습니다. 선수들의 체력이 엄청나게 소모된 느낌은 아니어서 전반은 우선 성공. 토트넘은 기대득점 값이 0.8이었고 슈팅은 6개, 점유율은 58%로 앞서 있었습니다. 토트넘 선수들이 그래도 손흥민을 의지하고 있다는 느낌은 들더라고요. 계속 손흥민을 의식한 패스를 보내주었습니다.
토트넘은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됩니다. 개막전 때도 전반에 1대0으로 앞서 있다가 후반에 실점하면서 동점이 되었기 때문에 레스터 시티도 매우 급한 상황이라서 후반전에 토트넘의 체력에 대한 약점을 공략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전반에 너무 느슨한 게 이상하잖아요. 엔지 감독은 후반에 선수 교체를 하지 않고 그대로 시작했습니다. 어라? 근데 경기 시작하자마자 토트넘이 실점을 하게 됩니다. 레스터 시티가 전반과 전혀 다르게 압박이 거세면서 선수들이 수비 진영을 벗어나지 못하면서 왼쪽에서 낮고 빠른 문전 크로스에 바디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 바로 이어서 후반 4분에 또 볼을 뺏기고 중앙이 완전 비어버리면서 중거리 슈팅을 했는데 킨스키가 막지를 못했습니다. 킨스키는 바운드 되는 볼에 또 터치를 못하네요. 역전이라니. 아직은 체력 문제는 아니었는데 토트넘은 압박만 당하면 참 그냥 허접이 됩니다. 다급해졌습니다. 65분까지 토트넘은 1대2로 밀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선수 교체도 했고 토트넘도 한두 차례 찬스는 있었지만 골은 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히샬리송, 사르가 교체되었고 무어와 레기론을 투입하면서 손흥민이 스트라이커가 되었습니다. 이거 손흥민이 풀타임을 뛰면 진짜 더 위험한 상황이 올 수 있는데 불안하더라고요. 70분인데도 손흥민이 골키퍼를 압박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상황. 진짜 환장하겠네요. 레스터 시티는 선수들이 단체로 시간 지연을 시키는 수작을 부리는데 왜 레스터 시티가 여우인지 알겠더라고요. 토트넘만 급해졌습니다. 토트넘이 진짜 득점할 수 있었던 찬스가 있었습니다. 포로가 박스 안에서 문전으로만 보내도 될 상황인데 그걸 각이 없는 상황에서 대포할 슈팅으로 망쳐놔 버렸습니다. 진짜 너무 어이가 없어서 욕 나올 뻔했습니다. 윙크스는 아치그레이를 마크하면서 레슬링을 하듯이 손으로 그레이의 다리를 잡아버리는 황당한 상황까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7연패 중인 19일 레스터 시티가 급할까요? 두 시즌 연속 4연패를 또 겪을 수 있는 빼도 박도 못하는 15위 되는 토트넘이 급할까요? 콜레셉스키가 부상만 없을 뿐이지 컨디션이 안 좋은 게 정말 큰 타격입니다. 유로파리그는 이기고 리그 19위 팀에게는 패배하면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계진은 몇 번이고 엔지 감독을 계속 비추기도 했습니다. 토트넘은 못하는 건 둘째치고 진짜 정말 너무 지쳐 있어서 돌파구가 없었습니다. 부정확한 패스와 크로스에 동점도 만들지 못하고 결국 레스터시티에게 당하면서 충격적인 4연패를 또 당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손흥민 진짜 어쩌죠? 이 노래라도 듣고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미치겠다 진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오시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 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소니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 수백 개의 골보다 천만 배의 기쁨을 주잖아. 부러지고 금가고 터지고 쓰러져도 한계를 모르는 거친 호흡이 희망을 주잖아. 손의 시대